지금 자축을 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술 마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고개 숙이고 숨죽여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죠. 저기가 저 국가 보안시설이니까 보안 관련된 규정에도 아마 저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뻗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내란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정말 우리는 지금 더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 같아요. 방금 전에요. J컴퍼니 정병곤 대표가 그 윤석열 소구를 찍었는데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이 됐다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정병곤 대표님을 연결을 해서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여보세요? 아, 예. 네. 잘 계셨죠?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한남동에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위치는 얘기 드릴 수 없지만 예. 지금 그 관저가 보이는 곳에 예. 지금 숙소를 잡고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셨겠네요? 저는 이제 이틀째 있었고요. 예. 어쨌든 오늘 아침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찍은 영상에서 관저에서 강아지들과 산책하는 윤석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영상을 찍으셨어요? 네네네.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사진입니까? 영상입니까? 아, 움직이네. 예. 저기 보이는 모습. 저게 윤석열로 추정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왜 경호원이 뒤에 안 보이네요? 한 명이 따라가고요. 아, 있네. 예. 강아지가 따라가잖아요. 예.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 뒷짐을 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보면은 거의 윤석열로 보이는 모습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예. 네. 윤석열 같은데? 이제- 예. 네, 저 부분이 관저의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마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디 마당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다른 방송에서 김건희가 이제 그 산책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또 포착을 했는데, 예. 일단 지금 이들은 아침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언제 나가나 그러게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뒷짐지고 뭐 그냥 산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으셨어도 하도 오랫동안 그 관저를 지켜봤셨기 때문에 네. 관저 내부가 좀 훤하시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관저 공사할 때 예. 사실 남산타워에서 그 200배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기가 촬영이 가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저 공사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고, 그 다음에 구글 어스로 보면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관저 모습을 위성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저가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관저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는 다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하도 안 보이고 꿈쩍 않고 그래서 어디 도망간 건 아닌가 했더니 도망은 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도망은 안 갔고요. 예. 특이하게 그저껜가 그 밤에는 그 요리사들이 엄청 움직여가지고 그 안에서 파티를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요? 그저께요. 그저께 그 새벽 네네네. 1시까지 파티했다는 거 말씀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기에서 네. 파티를 하면 네. 그 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비를 안 들겠죠. 당연히 세금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거기 있는 요리사들이나 이런 게 다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게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어쨌든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란 수개범인데, 여기 지금 저 말고도 기자들이 여러 호텔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또 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일 때는 뭐 저격수들이 좀 지키고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는 또 저격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두 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저 안에 이제 그 저격수 같은 군인이 관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어디서 누가 찍는 것들 그런 걸 다 확인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제 관측하는 그
좀 좋은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예. 저쪽을 딱 향하면서 저를 찍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참 얘네들이 아직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귀한 영상을 확보를 하셨군요. 혹시라도 또 뭐 좀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한남동 소굴에서 슬렁거리는 모습을 J컴퍼니 정병원 대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은규 대표님 보면은 윤석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게까지 뭐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거의 그 윤곽이나 얼굴이 이렇게 보일 때는 윤석열로 보여는 집니다. 일단 저 모습이 나타날 때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진 걸로 봐서 윤석열 같기는 해요. 그냥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 촉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관정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정말 국민들 앞에 죄를 쌓고 있는 거고요. 저거 자체가 지금 국가보안시설 각급 등급으로 돼 있는 저 건물에 지금 윤석열 씨가 어디 지금 그 통상적으로 지금 퇴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도 남았는데 저 문 깨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뻔뻔함 투표하잖아요. 예. 뭐 한덕수도 거의 뭐 미치광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저 윤치광이에 비하면은 뭐 저게 아니, 근데 장효 변호사님.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그냥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파티를 하고, 국민의힘 누구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자격이 없지 않나요? 정치적 몰염치예요. 역사인식도 없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의 그 지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대통령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고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만 유지되는 모든 다른 권한이 박탈된 상황이에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만에 나왔을 때 왜 지체하냐는 얘기 있었습니다. 삼성돈 자택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 시간도 사실상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었었죠.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술 먹이고 밥 먹이고 자화자찬하고 국민의힘이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선 가도에선 오히려 야당에게 더 좋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게 완전히 상식을 넘어서니까요.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한다면요. 이런 행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자축을 할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술 마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고개 숙이고 숨죽여서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죠. 국민 세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침표를 찍었는데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합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게 뭐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저건 이제 퇴거 불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떠나야 될 곳에 지금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고 손실, 저 안에서 이제 많은 돈들을 지금 쓰고 있을 테니까, 세금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거기다 뭐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저기가 저 국가 보안 시설이니까 보안 관련된 규정에도 아마 저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뻗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내란이 종료되지 않았고요. 정말 우리는 지금 더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 진압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파면은 시작입니다. 새 정부가 압도적으로 들어와야 내란의 진압이 끝나는 거거든요. 산불도 항공진화를 통해 가지고 불길 잡아도 또 이제 잔불들이 옮겨다니면서 불이 또 붙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잔불 잡는 거, 지상작전으로 잔불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우리 지상작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뭐 덫도 있을 수 있고 더 어려운 어떤 함정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지금 힘든 일을 가야 되는데 저 윤석열이 정말 퇴거시키는 일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빠르게 내보내야 된다. 하나하나씩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금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 같아요. 전혀 없죠.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혈세고요. 세수 역대급으로 펑크낸 게 이 정부입니다. 나라 곳간 지키겠다고 전 정부를 아주 폄훼하고 비난에 가깝게 몰아치면서 정작 세수 펑크가 난 건 이 정부였어요.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막 600 몇 억씩 안 옮겨도 되는 용산으로 옮기고 또 예비비에서 순방 가는데 돈을 끌어다 쓰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그걸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지를 알면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타인을 범죄자로, 혐의자로, 피의자로만 대해왔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다시는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란 조직에선 직업윤리로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에는 그냥 물과 기름처럼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 주자들 중에 검찰 출신들 많이 계시죠. 아마 국민 선택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역사에 본인이 이미 기록이 어떻게 될지 끝났어요. 아주 폭군으로 반헌법적인 정치인으로 정치를 그냥 아주 황폐화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니 기록되고 있고 이미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작태를 벌인다는 건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이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대선 얘기로 넘어가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련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법에 따라서 대통령 그 기록을 다 이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후임 관장을 이렇게 뽑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정아무개라는 사람인데 만약에 한덕수가 이 자를 임명하면 어떻게 그 공정하고 정의롭게 윤석열 관련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보엽 수석님,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지우기에 나설 텐데 이런 자가 대통령 기록관장이 되면 제대로 그걸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자인 이상 기록관으로 넘어온 기록 자체를 분실, 훼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범죄 행위니까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절차 이자들은 되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윤석열, 김건희 혹은 내란 카르텔, 내란 세력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기록을 봐야 되는데 검찰에서 기록관에 가 있는 기록들을 좀 보자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피기도 하겠죠. 그런데 협조를 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다 놔뒀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늦춘다거나 아니 그때는 이만큼의 분량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보관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네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기록으로. 검찰이 예전에 영수증 내놔라 그러니까 복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했던 그런 기술을 부렸던 것처럼 윤석열의 그 행정관 출신의 기록관장이 가게 되면 온갖 기술을 부릴 수는 있겠죠. 그게 걱정이 되고 증거를 훼손, 분실,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방금 전에 또 어슬렁거리는 그 모습을 공개하니까 맞아 저놈이지 그럴 수 있지.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근데 한덕수는 뻔뻔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비겁하고 비루한 사람이죠. 비루한 거죠. 그러니까 뻔뻔함이라는 거는 윤석열에게 딱 맞는 아주 그 철판 같은 얼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내란 세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참 그것도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빨리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서 내란 세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요. 잔부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비가 왕창 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당직자 또 당원 우리 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장유미 변호사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마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단면 중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으면 설명되지 않는 많은 수사를 받았죠. 이건 정적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보인 적은 저인망식으로 아주 샅샅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공소유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속성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대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가야 되고, 그 길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서 있는 것이고, 저는 물론 다른 주자들도 있고, 뭐 오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도 지금 나옵니다만, 이제 민주당은 채비를 건 거죠. 아마 건강한 경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에 정말 계엄과 관련한 난타전과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겁니다. 오늘 마침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께서 나오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일단 민주당에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처리할지 여부를 곧 결정을 한다. 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 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들의 룰미팅을 하고 나면 거기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만 하자, 아니면 야권 전체로 하자. 두 가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옳았다, 결과적으로 옳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보기 힘든, 즉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당대표에 도전하고 또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의원이 되고, 그때 이전에 없던 초식인데 저분은 왜 저렇게 무리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혹은 재판부가 무관해 아무 배지도 없는 전직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판결을 하는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봤을 것인가. 최근에 난 2심 무죄 판결도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무리한 방법으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의 지지자들도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까지 얹혀지면서 이 두 개가 마치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어떤 걸림돌인 양 여기시는데, 이게 민주당이 수용을 하든 우리가 철회를 하든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가 아닌 내란 세력, 아직도 현저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란 세력에 맞선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대선 승리, 저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2017년을 반성을 했죠. 그때 촛불혁명이 80%의 국민이 동의를 했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60%였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후보는 40%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80%의 광장의 민심이 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에게 옮겨갈 때 반토막이 됐을까? 저희는 지금 빛의 혁명의 광장의 동력이 집권의 동력으로 이어져야 압도적인 대선 승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사회대 개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민 끝에 이 저항의 연대가 선거의 연대로 손실 없이 이어지고 선거의 연대가 집권의 연대로 또 손실 없이 이어질 때 저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던 거고요. 따라서 내란 종식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와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결과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냥 제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야권의 지지자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꾸 더하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뺄 셈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같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선 전국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지만 평상시 같으면 수박이니 뭐니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박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뭐 좀 그 우유부단이라고 그럴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뭐 김문수 찍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덜어내고 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리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보듬고 이러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이건 정말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막 이렇게 윤석열 한덕수 혼내는 것만큼 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했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첫째는 이 양반이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개헌 얘기를 해버리면 내란 세력 정리가 최우선인데 시선을 분산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선 구도가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 구도로 가야 되는데 개헌 찬성이냐 개헌 반대냐 이 구도로 가는 싸움판을 만들어버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국회의장 정도 되면 원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거 없으면 원로 정치 자격도 없는 거고 정무감각 제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말을 했으면 내가 충정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충정에서 얘기했지만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다.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집이 또 있는 거죠. 원래 그 정도 되면.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너무 혼을 내지 않았는데 그런 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대선에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가장 유력하고 거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또 흥행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김동연도 나오고 또 누구도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거를 축제로 승화시켜서 정말 모두가 딱 하나가 되는 상황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이 다른 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얘 김동연 저 새끼 뭐 김두관 뭐 막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은 좀 당부를 드리니까요. 대선 때까지는 좀 더 현명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저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당 적이 없습니다. 전 당 적이 없고. 아 잠깐만 속보가 떴네. 아 예. 우원식 의장이 정신 차렸네. 개헌 논의 미루자.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정어리 TV 보고 계셨나 봐요. 한덕수가 전국 혼란 이야기. 앵커님이 만드신. 아니 제가 우원식 의장한테 처음 얘기했을 때 가급적 우원식 의장을 직접 공격하고 싶지가 않아서 참모들을 비판을 했어요. 잘 모셔라.
너네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의장님의 그 판단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내란 진압에 잔불을 끌어 우리가 험한 산세를 좀 올라다녀야 될 때에 너무 힘 빠지는 일이었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뭐 비슷한데요.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사심이 없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일조한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정 수호, 이 헌법 수호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만큼은 전시다 보니까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전 헌정 수호에만 많은 분들이 저는 더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재명 대표 쪽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때 41% 받아가지고 소위 일부 세력들이 그 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 탄핵의 에너지가 다 물거품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압도적으로 집권을 한다면 그때와 다른 모습을 꼭 보여서 정말 더 많은 연합과 더 많은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좋은 정치를 꼭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 책임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